어차피 하는 청소, 힘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병에 걸리지 않는 청소법. 병을 예방하는 청소는 쉽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가정에서 병원균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지키는 청소법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과 공존하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시간과 노력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병을 예방하는 청소는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도 중요하다. 오늘 한번 제대로 청소하자 하고 날 잡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바로 설거지거리가 쌓여 부패하거나 욕실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큰맘 먹지 말고 하자. 나도 이렇게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시작해보기 바란다. 큰 결심 따윈 전혀 필요 없다. 큰맘 먹지 않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쉽고 습관이 되면 이후에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된다. 화장실은 부지런히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물건은 최대한 꺼내두지 않도록 수납해 손으로 만지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지는 항상 집안에서 옮겨 다닌다. 청소를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기를 억제하고 먼지의 흩날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청소의 기본은 오염을 모은다, 회수한다의 반복이다. 이 공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힘들어 빡빡 닦지 않아도 되며 온 집을 다 청소할 필요도 없다. 모든 장소를 똑같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모이기 쉬운 장소를 중점적으로 청소하자. 그렇게 해서 먼지에 포함된 곰팡이, 바이러스 등으로 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매일 사용하는 청소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달 전에 산 퍼트형 청소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확인해주세요 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방문해보니 정말 청소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것도 코를 쥐게 만드는 강렬한 냄새였다. 바로 조사해보니 청소기 자체에 이상은 없었지만 모터를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먼지 봉투가 먼지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이것을 먹이로 하는 곰팡이가 빽빽하게 덮여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곰팡이였다. 이런 청소기를 사용한다면 방은 깨끗하게 되기는커녕 먼지통에서 증식한 곰팡이가 청소기 배기로 확산되어 결국 곰팡이가 대량으로 떠다니는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만약 감염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였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섭다. 사용하는 청소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우선 먼지통과 필터를 의심해보자. 그리고 먼지통이 가득 차기 전에 정기적으로 교환하거나 세척하는 습관을 기르자. 세균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면대를 쓰고 난 후에는 바로 물기를 없애자. 물을 사용하는 세면대, 주방, 욕실 부근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증식하기 매우 쉬운 장소다. 그래서 질병 위험을 줄이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의 청결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세면대 주변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녹농균이다. 혹시 칫솔을 사용한 후 젖은 채 방치하지 않는지 떠올려보자. 칫솔에는 잡균이 먹고 자라기 충분한 양의 양치 찌꺼기와 수분이 존재한다. 아무리 흐르는 물에 씻어도 젖은 채 방치하면 잡균의 소굴이 된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치질 중에 침 등의 물이 세면대 주변에 떨어지기 마련인데 만약 세면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을 닦아내지 않고 방치하면 녹농균이라는 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세면대를 사용하고 난 뒤 주변에 튄 물방울을 바로 닦아내는 습관을 기르면 큰 도움이 된다. 행주와 식기는 미루지 말고 모으지 말고 바로 세척.
조리 중에 싱크대 주변을 행주로 닦아내는 사람이 많은데 행주를 잡았던 손으로 조리를 계속하면 식품에 잡균이 붙어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조리대 등은 조리가 모두 끝난 뒤에 정리해 닦고 조리 중에는 행주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행주를 만졌다면 만질 때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한 후에 행주는 매일 밤 반드시 소독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건조해야 한다. 사용한 식기를 싱크대에 쌓아두면 칫솔과 마찬가지로 가득한 영양분과 수분을 바탕 삼아 세균이 증식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17분에 한 번, 장염 비브리오는 8분에 한 번, 황색 포도상구균은 27분에 한 번의 빈도로 세포 분열함으로 만약 1개에서 시작했다면 몇 시간 후에는 균수가 1, 2만 개에 달하게 된다. 사용한 식기를 반나절 방치하면 최저 4시간에서 9시간 동안 싱크대 안은 상당한 수의 잡균이 증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릇을 닦는 것만으로는 제균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식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여 식기는 가능하면 먹고 난 후 바로 닦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기생하지 않으면 장시간 살 수 없지만 기생하지 않더라도 생존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시기에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장소를 수시로 청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침실과 이불을 깨끗하게 해서 인플루엔자를 막아라. 집안에서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장소는 어딜까? 바로 침실이다. 침실은 침구나 의류처럼 먼지를 만들어내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먼지의 양도 거실 등에 비해 많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비말은 한번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에어컨의 기류나 청소 중 기류를 타고 다른 먼지가 흩날릴 때 뒤섞여 공기 중으로 흩날린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지향이 많은 침실을 제대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할 때는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 순으로 먼지를 제거하자. 높은 장소부터 하는 이유는 낮은 장소부터 먼지를 제거하면 높은 것을 청소할 때 먼지가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반 위 등 높은 곳은 작은 먼지도 잡아채기 쉬운 마른 극세사 걸레로 닦는다. 바닥은 강화 마루라면 청소기보다 마른 부직포를 끼운 밀대가 먼지 흩날림이 적어 좋다. 카펫을 깔아두었다면 청소기를 사용해 바이러스가 포함된 먼지를 빨아들이도록 천천히 움직이자. 청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습이다. 건조한 계절에는 취침할 때 젖은 타월을 방에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등 가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의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습도를 60% 이상으로 하면 진드기나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습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 가습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유효할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높은 습도에 약할 뿐만 아니라 재채기나 기침의 비말이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면 무거워져서 바로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입이나 코에 비말이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지면 바이러스 감염 확대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바닥에 떨어져도 매끄러운 평면에서 24에서 48시간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바이러스가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앞에서 소개한 대로 먼지 날림이 적은 청소에 신경 써야 한다. 또 이불이나 베개를 햇볕에 말려야 한다. 최근 의류 건조기 등의 소독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구를 햇볕에 말리는 것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고 시트나 베개 커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체하자. 하지만 날씨가 나쁘거나 바빠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넓은 수건을 침구 위에 깔고 자주 바꿔주면 편리하게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의 습도를 5에서 60%로 유지하는 것과 침구를 자주 햇볕에 말리거나 시트를 교환하고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가 줄어들면 폐렴 위험도 줄어든다.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청소가 끝난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풍기를 켜서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람이 통하기 어려운 수납공간 안등은 제습제를 활용하면 예방할 수 있으며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물방울을 자주 닦아내는 습관을 기르자. 진드기의 원상이 되기 쉬운 이불은 열심히 햇볕에 말리자. 말린 뒤 이불 안에 있는 진드기나 진드기의 사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불을 개기 전에 핸디 타입의 청소기를 최강으로 설정해 돌린다. 실내에서 하면 먼지가 확산되어 날리니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파는 천제품인 경우 스팀을 쐬어 진드기를 죽인 뒤 꽉 짠 극세사 걸레로 가능한 한 살살 도장을 찍듯이 물기를 제거하고 제대로 건조시킨다. 가죽 제품의 소파는 부드러운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낸다. 집안 진드기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진드기는 습도 60% 이상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제습에 신경 쓰고 겨울철에는 가습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진드기는 먼지가 쌓인 책, 소파나 의자의 천, 옷장 안에서 곧잘 번식한다. 물건에 오염이 묻지 않도록 하고 만약 물건이 많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처분하여 먼지나 곰팡이를 늘리지 않는 것도 진드기 예방에 중요하다. 모든 알레르기 예방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청소 예방법은 무척이나 장기전이다. 혹시 이런 청소가 지겹게 느껴진다면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하기 싫어진다. 하지만 청소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지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곳을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도록 하자. 마스모토 다다오 저자의 병에 걸리지 않는 청소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보자마자 청소용품을 이제 욕실이랑 주방에 쫙 뿌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뿌리고 놔둬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책으로 한번 확실히 읽고 나니까 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염에 침투시킬 시간이 있어야 한대요. 세제를 묻히고 나면. 어떤 종류든 3분은 기본이고 오염이 심한 곳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고 닦아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패브릭 오염은 좀 다르겠죠. 패브릭 성향에 따라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세제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를 읽고 나니까 좀 방치를 해봐야겠다 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에이 뭐 금방 빨리 하지 뭐. 락스 같은 거 쓰실 때 마스크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급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때 위험하잖아요. 꼭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고 하고 환기도 꼭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또 못했는데 곰팡이는 따뜻한 곳에서 증식하잖아요. 욕실 온도를 올리게 되니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그래서 욕실 청소할 때는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뜨거운 물로 쓰면 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그냥 찬물로 해야겠어요. 건강하신 분도 참고하면 앞으로 청소할 때 습관을 좀 바꿀 수 있겠고 노후에 이제 좀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면 위험한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때 미니멀리즘이 도움이 되는 게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이 청소법도 잘 적용을 하면 먼지나 곰팡이, 바이러스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